자, 시작하겠습니다. 8월 19일이죠. 19일. 오늘 한국 KBO 야구와 MLB 9경기 승일패 특별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5번 2월 됐고, 이번에 1등이 안 나오면 2등이 나눠갔습니다. 2등이 안 나오면 3등이 다 나눠갔고, 승일패는 승무패랑 다르게 1등이 대부분 잘 안 나오고 2등도 독식하는 경우가 많아요. 2등도 안 나올 때도 좀 많습니다. 그래서 2등을 목표로 찍으시면 좋은 결과 있으실 거예요. 약간의 운이 좀 따라줘야 됩니다. 승일패는 건데. 자, 먼저 국내 경기 5경기 시작할 건데, 일기예보 보니까 뭐 윗지방에도 비가 안 오고 남부지방에도 비가 안 오고, 뭐 수원에 소나기가 좀 오는 것 같은데, 뭐 소나기가 잠깐 내렸다가 다시 그치니까 웬만하면 5경기 다 할 것 같아요. 승일패 2회차에 비가 한두 군데 내려주면 참 수월한데 그런 건 없네요. 다 맞춰야 됩니다. 자, LG와 롯데 경기부터 가겠습니다. LG 토러스트 나오고, 톨허스트, 그리고 롯데는 벨라스케스 나옵니다. 그 메이저리그 경력은 벨라스케즈가 압도적으로 많아요. 토러스트도 없고, 그리고 마이너리그 성적도 벨라스케즈가 좀 더 좋습니다. 포볼은 토러스가 조금 작지만 벨라가 삼진율도 높았고요. 후속도 살짝 더 빨랐고 그랬습니다. 근데 직전 경기 처음으로 등판을 했었는데 토러스트는 7이닝 무실점 안타 2개 맞았어요. 휘비 0.29밖에 안 됩니다. 삼진 7개. 상당히 잘 던졌고, 벨라스케즈는 직전 경기에서 하나전이었죠. 한 이닝에 엄청나게 점수를 주고 패전 투수가 됐어요. 지금 롯데가 8연패 중이었고, 직전 그 각 용병 투수들이 첫 등판에서 분위기가 너무 상반됐죠. 극과 극이었습니다. 토러스트는 정말 잘 던졌고, 벨라스케즈는 물음표만 남긴 그런 경기가 되었어요. 토러스트, 쟤는 제가 보기에 한 경기 잘 던졌다고 해서 얘가 이번 경기도 잘 던질 거라고 생각하시면 좀 안 되실 것 같습니다. 마이너에서 트리플 A의 4점대 방어율이었고, 벨라는 3점대 중반 방어율이었어요. 벨라가 입국한 지 얼마 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2군 피칭도 안 한 상태에서 얼마 있다 바로 던졌기 때문에 본인 컨디션이 아니었고, 점수 주는 과정도 그 야수진의 실책성이 좀 많았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여기 LG가 쉽게 이긴다고는 좀 보지 않습니다. LG 쉽게 이길 것 같지는 않고, 롯데가 8연패 중이고 지금 어제 하루 쉬었죠. 부진이 전환을 했을 거고, 어쩌면 벨라스케즈가 엄청난 호투를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 경기는 롯데가 어쩌면 연패를 깰 수도 있다. 그래서 이 경기는 LG가 홈 경기기도 하고, 연패를 깬다고 봤을 때는 1점차 승부로 해가지고 연패를 깰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경기는 1 혹은 롯데 프렌 쪽으로. LG 승은 노랑이장을 비롯해서 대부분 LG 승을 볼 것 같은데, 저는 조금 반대로 봅니다. 이번 경기는 롯데가 좀 더 좋아 보입니다. 원래 연패팀 반대, 연패 끊는 타이밍 잡지 말라고 하는데, 네, 저 롯데 팬입니다. 그래도 이번에는 뭔가 롯데가 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경기 NC와 삼성 경기. NC는 라일리 나오고 삼성은 후라도 나와요. 자, 라일리는 올해 6월까지는 방어율이 2점대였어요. 정말 잘 던져, 무너진 적이 거의 없었고, 잘 던졌는 7월, 8월 방어율이 5점대입니다. 합산 5.0인가 그래요. 7, 8을 합쳐서. 왜 그러냐면, 얘가 미국에 있을 때 작년에 제일 많이 던졌는데 107이닝 던졌습니다. 107이닝. 최대 이닝이었어요. 트리플 A에서. 근데 올 시즌에 6월까지 거의 저 정도 던졌습니다. 107이닝. 이쪽에 잘 던져. 근데 넘어가고 이제 7월쯤 되니까 이제 날씨 겁나게 더워지고 습하고 하니까 체력도 딸리고, 여태까지 저렇게 던진 적도 없고 하니까 방어율이 좀 올라간 것 같습니다. 8월 달에는 조금 덜하지만 그래도 8월 달에 4점대 찍고 있거든요. 4.5인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체력적으로 좀 퍼져 있는 상태다. 그에 반해 후라도는 한국에 지금 3년 차죠. 한국 더위에 어느 정도 적응을 했어요. 그리고 저 나라도 조금 습한 나라라서 한국 더위가 조금 익숙하다. 중남미잖아요, 제가. 그래서 습한 나라기 때문에 거기도 어느 정도 익숙하다. 그리고 한국 경험이 3년째라서 최근 들어서 지금 2경기 연속으로 잘 던져주고 있습니다. 지금 2경기 연속으로 15이닝 2실점. 그리고
NC전에 올 시즌에 16이닝 던졌는데 방어율 0.56, 1점 실점했죠. 완봉 포함해서. 그리고 NC전에 9경기, 통산 9경기 던졌는데 58.1이닝에 방어율 2.31. 잘 던졌어요, NC 상대로는. 뭐 라일리는 올 시즌 삼성전 첫 등판이고, 삼성이 또 좌타자들이 위주고 라일리 또 우투수입니다. 최근에 김영웅이가 완전히 살아났죠. 좌타자 김영웅이. 삼성 타선이 이제 짜임새가 좀 있기 시작했습니다. 작년에 포수가 좀 나오고 있고, 이 경기는 선발로보다 방망이로보다 삼성이 조금 우위인 것 같아요. 삼성이 우위고 불펜이 여전히 불안하지만 NC 불펜도 뭐 그렇게 좋은 건 아닙니다. 옛날에 비해서. 이 경기는 아무래도 뭐 삼성이 롯데전 질 뻔한 경기를 또 일요일날 경기에서 또 말로 놓쳐가지고 동점 만들어가지고 결국은 우승까지 끌고 갔잖아요. 삼성이 간만에 연승을 타지 않겠나 싶습니다. 삼성승 추천드리고, KT와 SSG, KT는 오원석 나오고 SSG는 김강현 나옵니다. 오원석은 잘 던지다가 이제 최근에 LG 두 번 만나가지고 무너지고 7월달 이후에 조금 흔들리고 있어요. 6월까지 얘도 좋았는데, 근데 직전 두 경기가 다 LG 경기였고, LG는 원래 약했어요. 제가 약했고 최근에 3연패 중인데 13이닝 동안 11실점 중입니다. 점수 많이 줬죠. 저 중에서 8점이 LG한테 맞은 거예요. 이번에 친정팀 SSG를 상대를 하고 4월 22일날 SSG 상대로 6이닝 2실점 잘 던졌습니다. 김강현도 직전 경기 조금 무너졌어요. 3.2이닝 동안 6실점. 크게 무너졌죠. 크게 무너졌고, 근데 김강현이 한 번 무너지면 올 시즌에 한 두세 경기 조금 안 좋아요. 한 5이닝 3실점, 4실점 이런 식으로. 최근에 잘 던져서 그렇기 때문에 이번 경기도 살짝 흔들릴 가능성이 있다. 둘 다 안 좋지만. 지금 타격 상성으로 보면 KT가 조금 더 낫습니다. KT가 좌투수공 엄청 잘 쳐요. 우투수공 정말 못 치는데. SSG는 어쨌든 오른손 타자들이 잘 해줘야 되는데 에레디아가 살아난 반면에 최정이 지금 너무 안 좋아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방망이는 KT가 좀 더 유리한 것 같습니다. 이 경기는 누가 이겨도 할 말이 없지만 프로토는 패스하는 게 맞는 것 같고, 승 1패 마킹은 3마킹 저는 했습니다. 3마킹 승 1패 다 갔어요. 3마킹 하시기 바랍니다. 본인 만약에 원마킹을 한다면 저는 KT에 한 표를 주고 싶습니다. 자, 기아와 키움 경기. 기아는 올러 나오고 키움은 박주성 나와요. 자, 올러는 지금 복귀한 뒤에 이제 세 번째 등판인데, 첫 번째는 롯데전에 완전 흔들렸었고, 직전 경기는 이제 두 번째 복귀전에서는 괜찮았어요. 5이닝 1실점 삼성전에. 좌타라인 삼성전 웬만큼 던졌고, 키움 상대로 올 시즌에 벌써 3번 던졌는데 3번 다 6이닝 뭐 2실점, 3번 다 퀄리 스타트 다 했어요. 6이닝 2실점, 6이닝 3실점, 6이닝 2실점. 3번 나와서 2승, 패전 없이 괜찮게 던졌죠. 그리고 박주성은 올 시즌 기아전 첫 등판이고, 최근 두 경기에서 5.2이닝 동안 10실점 했습니다. NC전에만 두 번 나와서. 안 좋죠. 얘가 그래도 시즌 중반쯤에 나와서 6이닝 꾸준하게 한 두세 번 던졌어요. 얘가 지금 등판하는 게 되게 들쑥날쑥합니다. 6일이나 7일 만에 계속 나왔으면 괜찮을 텐데, 얘 계속 뭐 10일에 한 번, 12일에 한 번, 20일 만에 나오고 막 그래요. 이번에도 또 한 10며칠 만에 나오는 거거든요. 등판 관계 너무 들쑥날쑥해서 거기에 적응을 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기아가 3연패고 키움이 연승하다가 직전 경기 졌죠. 그래서 지금 이 경기 혹시 키움이 또 이기는 거 아닌가 이렇게 고민하시는 분이 있으실 것 같은데, 키움은 결코 강팀이 아닙니다. 결코 강팀이 아니에요.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 팀은 이기는 경기가 한 경기면 지는 경기가 두 경기 이상인 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경기 아무래도 올러가 웬만큼 던져줄 겁니다. 웬만큼 던져줄 거고, 지금 박주성은 상태가 안 좋은 상태고, 지금 기아의 나성범 좌타자가 컨디션이 되게 좋아요. 여기 아무래도 기아 쪽으로 손을 들어줘야 되지 않나. 역배 향기는 제가 보기에는 나지 않습니다. 기아 승 추천드립니다. 자, 하나와
두산 경기입니다. 하나는 와이스 나오고 두산은 콜어빈 나옵니다. 와이스가 올 시즌 최근에 또 미쳤죠. 지금 와이스가 지금 그 두산 상대로 올 시즌에 이전 2승이에요. 두 번 나와서 14.2이닝 동안 2실점밖에 안 했습니다. 2승했고 작년에 또 두 번 나왔어요. 12이닝 동안 1실점 또 두 번 나와 2승했어요. 총 4번 나와서 4번 다 이겼습니다. 실점도 거의 없고 방어율 1점대 잘 던졌죠. 그리고 어빈 올 시즌에 하나전에 나오면 그럭저럭 던졌습니다. 12이닝 동안 5실점인가 그러는데 자책점은 3점밖에 안 되고 점수 그렇게 많이 준 건 아니지만 두 번 나와서 두 번 다 패전 했고 이 경기는 와이스가 지금 너무 잘 던지고 있습니다. 너무 잘 던지고 있고 최근에 예능도 지금 찍었더라고요. 어서와 한국은 처음이 제가 와이프 장인 장모 모셔가지고 예능까지 찍었는 시즌 중에 그게 뭐 가족들이 와가지고 최근에 잘 던진 것 같은데 이 선수도 제구 자체가 그렇게 뛰어난 선수가 아닌 것 같은데 9위로 밀어붙인 선수예요. 그죠? 선수고 한 번씩 무너집니다. 이 선수 지금 방울 2점대인데 한 번씩 무너지는 선수라고 보시면 되고 콜어빈은 자주 무너져요. 잘 아시죠? 쟤는 포볼이 너무 많아요. 직전 경기도 포볼이 7개인가? 뭐 엄청나게 많았어요. 근데 점수를 그렇게 많이 주지는 않습니다. 9위는 있는 선수라서. 이 경기는 지금 두산이 4연승 중이고 하나가 시즌 초만큼의 그런 기세는 보여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두산에 이승엽이 물러나고 조성환 감독이 맡아서 처음에 조금 시행착오는 있었지만 투수 운영 자체가 상당히 매끄러워졌어요. 제가 보기에는 그렇거든요. 이승엽보다 조성환이 훨씬 잘합니다. 원칙이 있고 이승엽은 뭐 김태경 3연투 시키고 막 그랬었거든요. 비기고 있는 경기에 끌어내가지고 쳐받고 그 경기도 날리고 다음 경기도 날리고 막 그런 식이었는데 조성환은 적어도 그렇게까지는 안 해요. 안 하고 상당히 경기 운영이 매끄럽고 이 경기는 저는 사람들이 하나승을 많이 볼 것 같은데 전 역배 터지면 이 경기 유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선발 차이가 콜어빈이 스스로 포볼로 무너지지만 않는다면 후반 불펜 싸움에서는 두산이 저는 좀 더 유리하다고 보고 있어요. 하나 불펜은 지금 상태가 별로 안 좋고 콜어빈이 5이닝 한 1실점 정도로만 막아준다면 6, 7, 8, 9 충분히 막을 수 있는 불펜의 힘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는 와이스가 지금 최근에 너무 잘 던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4경기 동안 무실점인가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제 한 번 정도 넣고 실점은 어느 정도 할 때가 됐습니다. 얘 폰세 아니에요. 와이스입니다. 폰세 아니고 메이저 경험 없는 와이스고 이제 뭐 예능 출연도 했겠다. 살짝 건방이 올라올 때가 된 것 같아서 두산 쪽이 좀 맞는 것 같습니다. 두산 프렌 쪽으로 추천드립니다. 자, 이제 메이저 이제 6번 경기죠. 승 1패 피츠버그와 토론토 경기입니다. 피츠버그는 켈러 나오고 토론토는 슈워저 나옵니다. 슈워저가 지금 복귀해가지고 처음에 한 2경기 헤매다가 최근에 계속 잘 던져주고 있어요. 지금 4번 연속으로 퀄리티 스타트를 하고 있고 구속도 조금씩 올라가고 있고요. 회전수도 좋아지고 있고 삼진도 1이닝당 1개씩 잡고 있고 포볼 제어 잘하고 있고 최전성기 때의 모습은 아니지만 그래도 최전성기 때 한 80% 이상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선수가 4번 연속 퀄스를 했지만 보시면 아시겠죠. 얘가 그 배럴 비율이 상당히 불량해요. 상당히 불량해서 홈런을 좀 많이 맞아요. 최근에 6경기 연속으로 홈런을 맞고 있고 총 8방 맞았습니다. 배럴 비율이 불량해서 그래요. 땅볼 비율은 하위 1%고 대부분 뜬공이고 뜬공 투수인데 배럴이 불량하니까 잘 제대로 맞으면 대부분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거 외에는 잘 던지고 있다. 그리고 피츠버그의 켈러 잘 던지다가 직전 경기에 장줄 타던 미러키한테 쳐맞았죠. 4이닝 6실점 했습니다. 이 경기는 오늘 경기 피츠버그가 이겼어요. 제가 피츠버그 프레임 봤었는데 이겼어요. 그 스킨스가 웬만큼 잘 던질 거라고 했는데 제가 웬만큼 잘 던졌어요. 그래서 이 경기 이번 경기도 점수는 많이 안 날 것 같아요. 슈어저가 홈런이 문제인데
피츠버그의 홈런을 그렇게 칠만한 타자가 별로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슈어저도 점수를 어느 정도 제어할 거라고 보고 있고, 켈러 또한 연속으로 무너지는 그런 투수는 아니에요. 승부를 웬만큼 해주는 투수기 때문에 대량 실점을 잘 당하는 투수가 아니라서 2번 연속 무너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이 경기도 이번에도 피츠버그 프렌 쪽으로 가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승일패는 마음 같아서는 승일패 다 찍고 싶습니다. 3바킹. 마이애미와 세인트루이스. 마이애미는 카브레라 나오고 세인트루이스는 맥그립이 나옵니다. 마이애미의 지금 1, 2, 3선발 중에 알칸타라, 페레즈, 카브레라가 잘 던진 투수들인데 저는 이 투수 카브레라를 가장 높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선수는 직구 부위도 웬만큼 많이 빠르고요. 직구 빠른데 체인지업이랑 브레이킹볼 2개가 다 좋아요. 5개 구종을 완전 골고루 던지고 커브랑 슬라이더가 엄청나게 좋습니다. 얘는 자기 구위 믿고 던지는 투수가 아니에요. 구위는 그렇게 좋은 투수가 아니에요. 패스트볼은 조금 맞아 나가요. 회전수가 다른 두 투수에 비해서는 조금 빠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류의 투수들이 되게 롱런합니다. 회전수 말고 제구로 이제 승부한 투수들은 어느 정도 힘이 빠지더라도 나이가 들어서도 웬만큼 잘 던질 수가 있어요. 회전수도 그렇게 낮은 건 아니에요. 2300 몇 회까지 됩니다. 이 선수는 아마 롱런 할 거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 직전 경기에 간만에 털렸어요. 5.1이닝 동안 5실점 클리블랜드한테. 그 전에 한 4경기 5경기 1실점 무실점 이런 식으로 막았는데 직전 경기 한번 털렸어요. 원래 젊은 투수들은 연속적으로 막 대여섯 경기 잘 던지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한 번씩은 무조건 털려요. 털리게 되고, 아마 직전 경기는 털릴 때 돼서 털린 거고, 이번 경기는 또 털릴 가능성은 작습니다. 공도 빠르고 공도 골고루 던지고 변화구 완성도가 상당히 높기 때문에, 천상계이기 때문에 웬만큼 던질 거예요, 이번 경기. 그리고 세인트루이스의 맥그리비, 이 선수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구속 그럭저럭 그냥 92.4말 한 148 정도, 147 왔다 갔다 하고, 삼진 되게 작아요. 하위 3%, 포볼 제어 완전 상위 1%. 그냥 6개 공 골고루 던지는 짬밥투한 투수입니다. 비슷한 투수로 뭐 세인트루이스 있죠, 비슷한 투수, 그 마이콜라스랑 거의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설렁설렁 그냥 여러가지고 7빛깔 무지개 이런 식으로 던지는 투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투수들이 잘 던질 때는 잘 던지는데 맞을 때는 한없이 맞아 나갑니다. 그래서 이 경기 투수 선발 비교해서는 마이애미가 월등히 앞서고, 마이애미 오늘 경기도 졌거든요. 이길 줄 알았는데 이번 경기는 마이애미가 가져가지 않겠나 싶습니다. 마이애미 승 추천드립니다. 필라델피아와 시애틀. 필라델피아는 산체스 나오고 시애틀은 밀러 나옵니다. 밀러 오랜만에 복귀전이고, 이 선수가 마이너리그에서 복귀하기 전 마이너리그에서 8월달에 3경기 던졌습니다. 던지고 올라왔고 13.1이닝 동안 6실점, 3경기 6실점 했어요. 홈런 4방 맞았어요. 삼진은 15개, 이닝당 1개 넘게 잡았죠. 홈런 4개는 크게 신경 쓸 게 없는 게, 쟤들 원래 마이너에서 마지막 투구할 때 중간으로 던집니다. 직구 구위 그냥 들어가는지 확인해 보려고. 변화구 잘 안 던져요. 직구 쪽으로 계속 던지다 보면 넘어가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올라와서도 저렇게 던질 거라도 생각하시면 안 되고, 다만 밀러가 어쨌든 1군 무대에 오랜만에 올라오기 때문에 조금 긴장할 수도 있고 경기 감각도 떨어져 있겠죠. 거기다가 최근 상대가 필라델피아가 지금 2경기 연속으로 10점 넘게 내고 있어요. 간만에 방망이가 터지고 있습니다. 11점, 12점 이렇게 됐을 거예요. 산체스는 메이저리그에서 안정적인 걸로 따지면 뭐 한 3손가락 안에 드는 건 투수죠. 지금 13경기 연속으로 6이닝 던져주고 있습니다. 6이닝 이상. 엄청나죠. 그래서 이번 경기 선발 매치업은 확실히 필라델피아가 앞섭니다. 그리고 방망이도 시애틀보다는 지금 현재 컨디션은 필라델피아가 올라오고 있어요. 그 마시는 나요. 마시가 복귀하고 난 뒤에 필라델피아가 불방망이질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경기도 좀 많이 되지 않을까. 필라델피아 연승 알 것 같습니다. 필라델피아 승. 그리고 언더 오버는 오버 쪽 추천드려요. 왜냐하면 그 시애틀에 홈런 타자들이 많잖아요. 오른손 홈런 타자들이 좀 많아요. 그래서 한 방 정도는 칠 것 같아서 필라델피아 점수 많이 내겠지만 시애틀도 거둘 거다. 그래서 이 경기는 오버 쪽으로 추천드립니다.
템파베이와 양키스. 템파베이는 바즈 나오고 양키스는 로돈 나옵니다. 바즈가 참 잘하다가 얘가 커터를 재발견하고 난 뒤에 엄청나게 좋은 페이스였는데 최근에 3경기 동안 16이닝 동안 13실점 했습니다. 이닝은 웬만큼 버텨줬는데 만나는 팀들이 다저스, 에인절스, 애슬레틱스였습니다. 지금 우투도 상대로 가장 잘 친다는 팀 5개 팀 중에서 5위 안에 드는 팀 3팀을 다 만난 거예요. 근데 이번에 또 양키스예요. 양키스도 그 5등 안에 드는 팀이거든요. 우투도 상대로. 그럼 바드는 지금 얘 스케줄이 너무 빡세요. 이번 경기도 좀 맞을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얘 지금 너무 강타선을 만나고 있어가지고 안쓰러울 정도로 어느 정도 강하게 크고 있습니다. 아마 내년에 더 잘 던질 거예요. 얘는 공구위도 있고 회전수도 괜찮고 그 변화구 쪽만 하나 정도만 조금 가다듬으면 괜찮을 거예요. 근데 이번 경기는 조금 힘들지 않겠나. 로돈이 이제 여름 들어가지고 조금 헤매다가 직전 경기 간만에 한 달 만에 7이닝 1실점 호투했어요. 그리고 템파베이전에는 항상 강했고, 그리고 템파베이는 그 좌투수 상대로 OPS가 너무 떨어져요. 우투수는 734인데 좌투수는 653입니다. 점수 내기 좀 힘들어 한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양키즈 승 추천드리고, 미네소타와 애슬레틱스, 미네소타는 조 라이언 나오고 애슬레틱은 제이콥 로페즈 나옵니다. 자, 조 라이언은 뭐 항상 저런 식으로 잘 던져주는 투수입니다. 삼진율 좋고 포볼 적고 계속해서 중간으로 던져주는, 로케이션이 되게 좋아요. 공이 그렇게 빠른 건 아닙니다. 보드라인 피칭을 직구를 잘 꽂아요. 싱커도 적절히 던지면 땅볼도 유도 잘하고 천상계예요. 직구들이 페스티벌이 다 천상계고, 다만 이 투수는 배럴 비율이 좀 많이 불량해요. 배럴 비율이 하위 10% 정도입니다. 그래서 큰 거를 간혹가다 뜬금포를 좀 맞아요. 제가 너무 직구를 빨리빨리 꽂으려고 해가지고 홈런을 좀 맞습니다. 로페즈는 이 선수가 던지는 거 보신 분이 있으신지 모르겠는데 좌투수인데 팔을 되게 왼쪽으로 빼가지고 던져요. 처음 상대하면 특히 좌타자들을 되게 상당히 너무 힘들어요. 공이 뒤에서 오는 느낌이고 폼이 되게 독특하고 팔 위치가 되게 낮아요. 좌투수들이 조금 낮은 편인데 우투수에 비해서 쟤는 평균보다 훨씬 더 낮아요. 그래서 공이 좀 지저분하게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고, 이 선수가 지금 4경기 연속 무실점입니다. 엄청나게 잘 던지고 있어요. 그런데 얘가 6월달인가에도 연속 4경기 합쳐서 1점 준 적이 있었는데 그 다음 경기 터졌어요. 그러고 나서 한 3, 4경기 또 터졌는데 또 터지고 난 뒤에 다시 또 4경기 연속 무실점입니다. 그래서 5경기 연속으로 잘 던질 것 같은 생각이 제가 조금 의심이 돼요. 저번에 제가 한번 당했었거든요. 이 새끼 너무 특이하다고 믿을만 하다고 해서 갔는데 터졌어요. 이번 경기도 한번 터져도 이상하진 않습니다. 이상하지 않고, 다만 지금 미네소타는 연승이 잘 없어요. 최근에 대부분 승하고 패하고 승하고 패하고 있는데, 애슬레틱스는 또 연패가 없습니다. 패하고 난 뒤에 연승 달리고 패하고 달리고 연승 달리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좀 공교롭긴 한데 이번에 둘 다 연승하고 연패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제 미네소타 이겼고 애슬레틱스는 졌습니다. 이게 한번 바뀌지 않을까 싶어요. 로페즈도 한번 무너질 때가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애슬레틱스가 잠시만요. 그래서 이 경기는 최근 지표와는 좀 별개로 저는 미네소타 1 같습니다. 지표와 상관없이 그렇게 가는 경기들이 있거든요. 그 경기가 이 경기가 아닌가. 로페즈가 구속이 빠르진 않아요. 한번 맞을 때는 신나게 맞거든요, 제드가. 그래서 이 경기는 미네소타 연승 쪽으로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4경기 남았죠. 캔자스와 텍사스 경기. 캔자스는 루고 나오고 텍사스는 켈리 나옵니다. 루고는 방어율 2점대 후반에서 지금 결국 3.77까지 떨어졌어요. 최근 3경기에서 15실점 했습니다. 3경기에서 5이닝 채운 적이 없어요. 전부 다 4이닝, 4이닝, 4.1이닝 이런 식으로 했는데
너무 맞고 있어요. 안타 엄청 많이 맞고 있습니다. 얘가 공 구종이 8가지고 커브도 4가지 종류로 던져요. 뭐 일반 커브, 슬로우 커브, 너클 커브, 슬러브 막 이런 여러 가지로 던지는데 뭐 소고 감각이 좋은 거죠. 근데 제 대부분 지표가 대부분 하위권입니다. 10%대고 얘는 그냥 재고로 PS 투수라고 보시면 되고, 이번 경기도 못 던질 가능성이 높는데, 이 정도 근데 커리어에 있는 투수들은 또 4번째 경기도 잘 던진 경우가 또 있긴 합니다. 있긴 하고, 그리고 텍사스가 최근에 너무 못해요. 다만 오늘 텍사스 선수는 애리조나에서 트레이드에서 데리고 온 켈리가 나오는데, 켈리가 텍사스 와서도 웬만큼 던져주고 있습니다. 직전 경기 이제 친정팀 만나가지고 애리조나, 자기가 사랑한다고 했었거든요. 애리조나를. 이번에 이제 또 FA 되면은 다시 애리조나 돌아가겠다고 하면서 이제 텍사스로 왔어요. 근데 그 팀 상대로 다시 6이닝 2실점 했어요. 프로죠. 어쨌든 자기 밥값은 해주는 투수, 그렇게 잘 무너지지 않는 투수입니다. 볼질 안 해요. 그냥 바로바로 들어갑니다. SK에 있었던 때보다 훨씬 더 잘해요. 그래서 캔자스도 그렇게 점수를 많이 내지는 못할 거예요. 못 낼 거고, 루고도 최근에 많이 쳐맞고 있는데 텍사스 타선이라면 해볼만 할 것 같아요. 그리고 4번 연속 못 던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저 투수도 한번 끊기면 한없이 상대 타선이 말려 들어가는 투구를 하기 때문에 이 경기는 언더가 너무 유력해 보이고, 승 1패는 텍사스 프렌이 좋아 보이는데 이 경기도 승 1패 다 찍고 싶습니다. 이 경기는 뭐 투마킹만 해야 될 것 같고 1패, 야구에서는 투마킹 할 때 1패로 가는 게 제일 유리해요. 9회 말 공격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투마킹 할 때는 웬만하면 1패 혹은 이상한 투수를 나왔을 때는 서로 선발이 승패 이런 식으로, 승1은 웬만하면 좀 자제하는 게 좋습니다. 자, 천사와 신시내티 경기가 있습니다. 천사는 핸드릭스 나오고 신시내티는 헌터 그린 나옵니다. 핸드릭스는 아시죠? 메이저리그에서 공 제일 느린 투수예요. 여러분들도 한 6개월 동안 몸 풀고 몸 좀 키우고 하면은 제 속도만큼 던질 수 있어요. 농담이지만 저 정도까지 던질 수 있으면 되게 느려요. 140km를 못 던져요. 신시내티 헌터 그린 메이저리그에서 공 제일 빠른 투수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컨셉이 있죠. 제일 느린 투수와 제일 빠른 투수. 평균 구속이 13마일 차이 나네요. 어느 정도라면은 한 20km? 21km 정도 차이 났다고 보시면 돼요. 평균 구속이 엄청나게 차이 나죠. 자, 핸드릭스는 직전 경기 3.2이닝 동안 5실점, 다저스한테 간만에 이제 조기간판 당했어요. 이 투수는 평균 타구 속도가 상당히 좋습니다. 공은 느린데 상대방이 정타를 그렇게 못 때려요. 완급이 엄청나게 좋아서, 그리고 싱커볼 움직임도 괜찮아서 빗 맞는 타구가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한 번 맞으면, 정확하게 맞으면 무조건 넘어가요. 그래서 한 경기당 한 개씩 홈런 무조건 맞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그게 다예요. 한 방 치면 어떻게 해서든 또 피해가지고 잘 던져요. 방어율 6점대로 시작해서 지금 4점대 중후반까지 내렸고, 이번 경기도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신시내티 타선 자체가 그렇게까지 달라들고 막 무모하게 달라드는 그런 타선은 아닙니다. 어떻게 공 많이 보고 이런 타선이기 때문에 핸드릭스 상대로는 공 많이 보는 그런 타선들이 좀 더 좋아요. 막 성급하게 달라들다 보면 말리게 됩니다. 헌터 그린 직전 경기 잘 던졌어요. 6이닝 복귀전이었는데 6이닝 무실점, 필라델피아 상대로. 그래서 이 경기는 아마 신시내티가 이길 가능성이 높아요. 천사가 우투수공 홈런 잘 치긴 하지만 헌터 그린은 맞아봐야 1점짜리 홈런 맞을 거예요. 아마도. 핸드릭스 연타로 점수 내는 팀이 아니에요. 천사는 쟤는 홈런으로, 오른손 투수공 홈런으로 홈런 점수 내는 팀인데, 헌터 그린 공을 연타로 치기는 힘들다. 홈런 맞아도 한 방일 거고 그것도 1점일 거다. 그럼 이 경기는 신시내티 쪽으로 모든 게 맞습니다. 불펜 싸움은 비교가 안 되고, 언더오버는 아무래도 신시내티 타선이 뭐 화력이 있는 타선까지는 아니기 때문에 언더 쪽으로 가는 게 맞지 않나. 신시 승의 언더 쪽 추천드립니다. 샌디에고와 샌프란시스코. 샌디에고는 피베타 나오고 샌프란시스코는 탱 나와요. 얘들 8월 14일날 붙었어요. 리턴 매치고, 피베타는 역시나 뭐 6.2이닝 동안 1실점 잘 던졌고, 샌프 탱은 1.2이닝 동안 6실점, 조기강판 당했죠. 이번 경기 어떨까요? 뭐 선발만 보면은
피베타가 있는 샌디의 압승이 맞는데 저는 이 경기 샘프가 선전할 것 같아요. 탱이 2번 연속으로 조기 강판 나오고 그러진 않을 겁니다. 그리고 샌프란시스코가 긴 연패를 타다가 지금 2연승 흐름 탔어요. 그 피베타도 공이 그렇게 빠른 건 아니고 어느 정도 운이 따라주고 있는 중이고 잘 던지긴 잘 던집니다. 샘프 타선이 우투수공을 웬만큼 칠 수 있기 때문에 탱이 어느 정도만 버텨준다면 이것도 후반에 분위기 이상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 경기는 뭐 샘프가 점수를 그렇게 많이 못 낼 거고 탱만 버텨준다면 이 경기도 언더의 1경기가 될 것 같아요. 언더의 1 그리고 샘프 프렌 쪽으로 이변이죠. 접근하시기 바랍니다. 애리조나와 클리블랜드 경기. 애리조나는 에두아르도 로드리게스, 클리블랜드는 바이비 나옵니다. 자, 바이비가 지금 4번 연속으로 뭐 5.1이닝, 4.2이닝 막 이런 식으로 5이닝 언저리 던지고 있고 14실점 했습니다. 한 20이닝 14실점 했다고 보면 돼요. 상당히 안 좋죠. 클리블랜드 직전 경기, 오늘 경기에서 애리조나 상대로 연패를 끊었고 애리조나는 4연패입니다. 결국은 4연패 당했고 오늘 갤런 나왔더라고요. 저는 블펜데일 줄 알았는데 갤런이 땡겨서 나왔고 갤런은 웬만큼 던졌습니다. 3실점인가 하고 내려갔는데 오늘 중에 끝났고 애리조나는 1호도 나와요. 1호드는 직전 경기에서 콜로라도 상대로 7이닝 1실점 괜찮게 던졌지만 콜로라도 상대 저런 실적들은 큰 신뢰감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 경기 둘 다 뭐 투수가 믿음직스럽지는 못하고 바이비는 꾸준하게 실점을 합니다. 꾸준하게 3점, 4점 계속해서 꾸준히 점수를 주고 있고 애리조나가 지금 선수 타자, 주축 타자 지금 3명을 팔긴 했지만 남아있는 타자들도 오늘도 투수공을 잘 쳐요. 바이비가 최근 컨디션으로 보면은 애리조나 타선을 버티기는 쉬워 보이진 않습니다. 1호드 얘도 짬밥도 안 했는데 그냥 여러가지 그냥 덜렁덜렁 던지냅니다. 또 클리블랜드는 자투수공 겁나게 못 칩니다. 646이에요 26등인가 그래요. 오른손 투수공은 그래도 686인데 왼손 투수공 646이에요 1호드한테 조금 말릴 가능성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이 경기는 조심스럽게 애리조나 역배 쪽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4경기 다 했고요.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일단 요거를 제가 유튜브에 영상을 제가 업로드 하도록